좋습니다. 에픽테토스의 통제와 비통제의 이분법을 바탕으로 재미있는 썰을 풀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마을에 사는 키크니가 주인공입니다. 그날도 키크니는 여느 때처럼 마을 입구에서부터 들판을 가로질러 숲속 오두막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키크니는 마을에서 가장 유명한 철학자였으며 많은 주민들이 그의 지혜를 얻기 위해 조언을 구하곤 했습니다. 여기는 그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였죠. 숲속 오두막은 고요하고 아름다운 자연 속에 위치해 있어서 사색하기에 안성맞춤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키크니가 오두막에서 차를 끓이고 있을 때 마을의 가장 재능 있는 요리사인 자그니가 찾아왔습니다. 자그니는 고민에 빠져 있었죠. 키크니 형, 요즘 저는 요리 대회 준비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저를 좋아할지 내가 만든 요리를 좋아할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이러다가 대회에서 망치면 어떻게 하나 싶기도 하고요. 키크니는 미소를 지으며 자그니에게 자리를 권했습니다. 차 한 잔을 따라주고는 말했다. 자그니야, 내가 에픽테토스의 이야기를 들려주마. 듣다 보면 내가 고민을 푸는 데 도움이 될 거야. 자그니는 호기심에 가득 찬 눈으로 키크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키크니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통제와 비통제의 이분법을 강조했어. 인생에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지. 예를 들어 너는 요리 대회에서 심사위원들의 평가나 다른 참가자의 요리에 대해 아무런 통제력이 없어. 이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지. 하지만 내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 요리를 만드는 것은 너의 통제 안에 있어. 자그니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제가 대회에서 통제할 수 없는 것보다는 통제할 수 있는 것에 더 집중하면 되는 거네요? 정확해. 키크니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너는 너의 노력과 열정을 통제할 수 있어. 다른 사람들의 평가나 결과는 그들이 결정하는 것이야. 우리가 그것에 신경을 쓰며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지. 중요한 것은 내가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이야. 그렇게 하면 뒤따르는 결과가 어떻든 상관없이 평온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거야. 자그니는 이 말을 듣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고마워요, 키크니 형. 이제 어찌 해볼 수 없는 것에 걱정하지 않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며칠 뒤 자그니는 대회에서 자신의 최선을 다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어떻게 평가할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최선을 다해 요리를 만든 것이 그의 자부심이었기 때문이죠. 대회 결과가 발표되었을 때 자그니는 1등을 차지하지 못했지만 키크니의 말을 새겨 들은 덕에 더없이 평온한 마음으로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요. 자그니는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니 마음이 더 평온해졌어요. 결과가 좋든 나쁘든 이 경험 자체가 저에게 큰 성장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자그니의 이야기를 듣고 크게 감동했습니다. 그들은 키크니의 철학을 새삼스럽게 생각하게 되었죠. 비록 모든 문제를 바로 해결할 수는 없지만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선 걱정을 놓아버리는 것이 진정한 평온을 얻는 길임을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일상에서 키크니의 지혜를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은 더 따뜻하고 평온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자그니는 여전히 최고의 요리사로 키크니는 지혜로운 철학자로서 마을 사람들에게 큰 귀감이 되었습니다. 결국 에픽테토스의 이론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보다 평온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지혜를 준 셈이죠. 우리 모두가 일상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다면 삶은 한결 더 가볍고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한 번은 한적한 산속 작은 마을에 사는 고집스러운 농부 성철이 있었다. 성철은 항상 더 크고 더 많은 것을 원했다. 마을 사람들은 성철이 자꾸만 더 많은 것을 바라는 모습을 보며 머리를 저었다. 그들은 성철에게 에피쿠로스의 쾌락주의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려 했지만 성철은 늘 고개를 저으면 내 방식이 있다고만 대답했다. 어느 날 성철은 큰 결심을 했다. 난 정말 최고의 쾌락을 찾아낼 거야. 성철은 괴롭히던 바치를 뒤로하고 고급 호텔과 맛집을 찾아 도시로 떠났다. 도시로 가서 성철은 가장 호화로운 음식과 와인을 맛보았고 매일 밤 럭셔리한 호텔에서 잠을 잤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배가 아프고 마음이 공허해졌다. 호화로운 음식은 그의 위장을 괴롭혔고 매일 밤에 과식과 과식을 반성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성철은 우연히 호텔 밖 벤치에 앉아있는 나이 많은 노인을 만났다. 노인은 온화한 미소로 성철을 바라보며 말했다. 무엇이 그대의 마음을 이렇게나 괴롭히는가? 성철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나는 정말 세상의 모든 쾌락을 경험해보고자 했어. 하지만 늘 더 원하게 되고 더 바라는 만큼 고통도 더 커지게 되는 것 같아.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쾌락의 참된 본질은 단순한 소유나 경험에 있는 것이 아니네. 에피쿠로스의 가르침을 들어보았는가? 성철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게 뭔가요? 노인은 친절하게 설명을 시작했다. 에피쿠로스는 쾌락이 우리의 삶에서 고통의 부재와 평온한 마음을 찾는 것이라고 가르쳤다. 우리의 욕구를 줄이고 자연스러운 필수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비결이라네.
매우 사치스러운 음식보다는 단순한 식사, 친구와의 따뜻한 관계, 그리고 고요한 마음이 진정한 쾌락을 가져다주지. 성철은 노인의 말을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제 보니 내가 찾던 쾌락이 잘못된 곳에 있었나 봐요. 그 다음날 성철은 소박한 식당을 찾아 단순한 한국 음식을 맛보았다. 그것은 단순했지만 마음을 편안하게 했다. 그는 그곳에서 마을에서 본 적이 없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들에게서 따뜻한 마음과 친밀감을 느꼈다. 몇 주 뒤 성철은 자신이 살던 마을로 돌아왔다. 그는 다시 농장을 돌보며 소박한 삶을 살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는 예전과는 다르게 작은 것들에서 행복을 찾았다. 친구들과의 따뜻한 차 한 잔, 고요한 강가에서의 산책, 그리고 간단한 음식을 맛보는 즐거움. 마을 사람들은 성철의 변화를 보고 놀라며 물었다. 어떻게 그렇게 변한 거야? 성철은 웃으며 말했다. 에피쿠로스의 가르침을 이제야 이해하게 됐어. 진정한 쾌락은 화려한 것이 아니라 단순하고 평온한 마음 속에서 찾는 것이란다. 그 후로 성철은 그 마을 내에서 쾌락주의와 평온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전파하며 많은 이들이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성철의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전해 내려왔고 사람들은 간단한 삶과 소박한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오랜 옛날 바리우 스피노자의 철학이 막대동하던 시절 한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의 사람들은 매년 정해진 날에 신성한 숲속에서 신을 기리고 축제를 열었습니다. 사람들은 풍성한 음식을 준비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화려한 장식을 달며 온 마을이 한데 어울려 즐겼습니다. 그러나 해가 갈수록 사람들은 축제에 대한 의무감만을 느끼게 되었고 왜 축제를 여는지에 대한 질문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을에는 이 질문을 던지는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엠마였고 늘 자연을 관찰하며 자신만의 세상을 상상하곤 했습니다. 엠마는 어느 날 할머니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우리는 매년 신성한 숲에서 신을 기리는 축제를 여나요? 신이 정말 이 숲 속에 계신가요? 할머니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엠마야, 신성한 숲은 우리에게 신이 계신 장소를 상징한단다. 이곳에서 우리는 신의 존재를 느끼며 그분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지. 엠마는 신의 존재를 느끼고 싶었지만 숲 속에서 특별한 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마을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소문난 늙은 철학자에게 찾아갔습니다. 철학자의 이름은 바리우였고 그는 엠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엠마, 신은 숲 속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 속에 계신다네. 너는 신을 찾기 위해 숲 속으로 갈 필요가 없어. 신은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것이 신의 일부지. 엠마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모든 것이 신의 일부라면 우리도 신의 일부인가요? 바리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습니다. 그렇지. 우리가 보는 나무들, 흐르는 강물, 밝게 빛나는 태양, 그리고 바로 너 자신도 모두 신의 일부야. 신은 초자연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자연과 우주 그 자체이지. 엠마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마을로 돌아가 이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차츰차츰 그들은 엠마의 이야기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해의 축제는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신성한 숲뿐만 아니라 그들 주변의 모든 것에서 신의 존재를 느끼려고 했습니다. 나무의 잎사귀에서, 새들의 지저김에서, 흐르는 강물에서, 그리고 서로의 미소 속에서 말이죠. 그들은 축제를 통해 신이 단지 숲속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삶 속에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축제가 끝난 후 마을 사람들은 더욱더 자연과 서로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의무적인 축제를 넘어서 일상생활 속에서 신의 존재를 느끼고 기리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엠마는 자랑스럽게 마을을 돌아다니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바리우의 철학을 이해하고 사람들에게 전파한 것이 이렇게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줄 줄은 몰랐습니다. 이제 마을의 모든 사람들은 더 이상 신을 숲속에 가둬두지 않았고 그들은 자신의 위치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신의 존재를 느끼며 살아갔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한 작은 마을 숲이빌에는 농업축제가 열리는 어느 날 곧 있으면 유치원에 입학할래 영이 어린 아이가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아이들을 각기 다르게 설명하곤 했지만 그들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모두 비슷한 조건에서 자랐다고 주장했다. 체리, 톰, 리시, 그리고 자크가 그 아이들이었다. 체리는 항상 호기심이 많고 손재주가 좋아서 어렸을 때부터 무엇을 손에 잡기만 하면 그것을 분해하고 조립하곤 했다. 톰은 좀 더 조용하고 내성적이어서 혼자 시간을 보내며 책을 읽기를 더 좋아했다. 리시는 에너지가 넘쳐서 늘 뛰어다니거나 뭔가를 체험해보려 했으며 자크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데 재미를 느끼며 항상 친구들을 챙기고 있었다. 농업축제 날 로크 박사라고 불리는 한 여행 철학자가 마을을 방문했다. 그는 여행길에서 여러 가르침을 전파하며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했다. 마을 사람들은 로크 박사를 환영하며 축제에 그를 초대했고 그는 기꺼이 동참했다. 저녁 무렵 축제가 무르익자 로크 박사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작은 강연을 열었다. 그의 주제는 바로 백지설이었다. 여러분, 그는 시작했다. 인간의 마음은 태어날 때 백지 상태라고 합니다. 즉
경험과 교육이 우리 지식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죠. 여기 4명의 어린아이들, 체리, 톰, 리시, 자크가 그 좋은 예입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루크 박사의 말을 경청했다. 그는 한 명씩 아이들을 소개하며 그들의 현재 성향이 각기 다른 경험으로부터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설명했다. 체리는 항상 물건을 분해하고 재조립하는 데 뛰어나죠. 그녀의 부모님은 그녀가 어렸을 때부터 다양한 장난감이나 기구를 자유롭게 만지게 두었고, 그러한 경험이 오늘날 그녀의 손재주와 호기심을 키운 것입니다. 톰은 내성적입니다. 그 이유는 부모님이 어린 시절부터 책을 많이 읽어주었고, 톰도 조용히 읽는 것을 좋아하게 되었죠. 이러한 환경이 그를 지적인 아이로 키웠습니다. 리시는 활력이 넘칩니다. 그녀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해보았고 항상 새로운 것을 배우려 했죠. 부모님이 적극적으로 그녀에게 새로운 경험들을 제공한 덕분입니다. 자크는 남을 돕기 좋아합니다. 이는 그의 부모님과 가족 구성원들이 항상 서로 도와야 한다고 가르쳐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자크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때 즐거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루크 박사의 말을 들으며 마을 사람들은 흥미로워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한 명의 농부가 질문했다. 박사님, 그럼 우리 아이들이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될지는 전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양육하느냐에 달려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루크 박사는 미소를 띠며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물론 유전적인 요소도 일부 작용하겠지만 아이들이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교육을 받느냐가 그들 미래의 큰 부분을 결정합니다. 어린아이는 마치 백지 상태와 같아서 처음에는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어떤 경험을 제공하느냐에 따라 그 위에 하나씩 그들의 인생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은 서로 경험을 이야기하며 어떻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체리, 톰, 리시, 그리고 자크의 부모들도 특히나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 힘을 합쳐 더 다양한 경험과 교육을 제공하기로 결심했다. 그 후 몇 년 동안 수피빌에서는 마을 공동 학습 프로그램이 시작되었고, 아이들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성장하고 서로의 경험을 배우며 성격과 재능을 발전시켜 나갔다. 이렇게 수피빌은 존 루크 박사의 백들 덕분에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일하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남기게 되었다.